여러분, 제가 중국어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느낀 점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 교육 문화에서 가장 핫하고 그나마 모두에게 인정받는 교육은 아마 외국어일 겁니다. 컴퓨터 교육은 뭐 2000년대 정보화 교육 시대에 거의 끝나가지고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냥 아예 없다고 보면 되고, 2010년 초반에는 뭐 자기 개발을 한다면서 각종 인문학 교육이 떴었죠. 근데 다 결국 유행 따라서 직업을 찾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고, 유행을 따라서 함께 사그라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수십 년 동안 굵직하게 모두가 원하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는 정말 외국어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국어나 수학을 포기해도 영어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 가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국어보다도 더 중요해 보이기도 하는 이 외국어, 특히 영어. 근데 이 외국어 교육이 유행을 따르지 않고 몇십 년 동안 우리에게 중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게 뭐 뭔가 다를까요? 토익부터 시작해서 토플, 탭스, 스피킹 뭐 이런 거 수많은 자격증 시험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갔지만, 요즘에 구인 공고를 보시면 어느새 우리는 토익 점수를 구인 공고에 기입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와서 토익이 그 점수가 필요가 없었다면 우리가 정말 공부했던 그 900점짜리 토익은 과연 뭐였을까요? 우린 도대체 왜 그걸 그렇게 공부했을까요? 저는 이 외국어 열풍마저 인문학, 뭐 컴퓨터 교육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직업을 얻기 위한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지금은 왜 옛날처럼 공부하지 않는 걸까요? 외국어 교육 시장은 과거와 다르게 박살났고요. 우리에게 외국어는 만들거나 고치거나 하는 실용적인 목적을 위한 직접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외국어를 도구가 아닌 증명서로서 그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토익이 900점이야,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에서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본 떼는 것처럼 신분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된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니 공인기관의 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사람을 속이고 배신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음을 감안을 해야겠죠. 뭐 이런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증명서, 졸업장, 수료증 이런 종이짝 하나만 있으면 당신이 영어를 잘하든 말든 상관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토익이 900점이라고 하면 저 사람이 말 한마디 못해도 저거는 지금 떨려서 그런 걸 거야, 가만히 냅두면 적응하면 잘하겠지. 반대로 영어로 뭐 나불나불 되긴 하는데 얘가 토익 점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심각이 나오죠. 이거 근본 없는 놈, 이거 똑바로 말하는 건 맞아? 그냥 아무 말이나 씨부리는 거 아니냐? 나중에 중요한 바이어들 만나고 할 때인데 실수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증명서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공교육, 사교육이 모두 점수와 증명서를 따내기 위한 과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뭐 영어 알고 보면 쉽다, 원어민들은 그렇게 어려운 단어 안 쓴다, 이런 책들, 그리고 유튜브들, 그리고 실제 원어민들의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중3 영어 정도까지만 하면 원어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은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외국인인데 자세하게 뭐 토론을 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원어민들은 우리가 외국인인 거 알아요. 그냥 제대로 잘 유창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의사소통만 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중3 정도까지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봉준호 감독님 오스카에서 영어로 뭐 소감 말씀하실 때 무슨 수능 기출 단어가 나왔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진출한 축구 선수들 대부분 공부보다는 운동에 집중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 거기 가서 소속팀의 플레이어들이랑 영어로 소통 잘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인터뷰 하시는 거 보면 뭐 짧고 간결하게 말씀하시지만 평범한 한국인들 그 누구보다도 전달력 있게 인터뷰를 합니다. 뭐 공부머리가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상관없습니다. 그냥 맘먹고 소통 목적으로 하면은 대충 중3 영어까지만 공부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외국인과 대화하는데 충분한 문법, 기초 지식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선택지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외국인과 좀 더 소통할 수 있게 연습할 기회를 늘린다. 둘째, 중3짜리 영어 지식으로는 아이들을 줄 세워서 1등이 누군지 알 수 없고 서울대를 누굴 보내야 될지, 지방대는 누가 가야 될지 구분이 안 되니까 영어를 점점 어렵게 만들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2번을 선택했어요. 갑자기 어려워지는 고등학교 영어, 그리고 뭐 어려운 용어 같은 거, 뭐 동명사, 보어 이런 거는 솔직히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르치는 선생들을 위한 거고 편하게 줄 세우기 위한 학교를 위한 겁니다. 빨리빨리 가르쳐야 되고 뭐 개념으로 대충 뭉쳐 놓으면 나중에 귀찮게 풀어서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 사실 백날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실용적으로
대화 연습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요. 어쨌든 이거 정말 시간 너무 오래 걸리죠. 수업 시간 50분 만에 설명이 안 되면 학부모들이 난리치고, 또 애들도 야구 빠져가지고 학부모한테 선생이 진도 못 뺀다고 욕을 합니다. 그럼 학교 교장들도 난리치겠죠. 고등학교 시점부터 영어를 소통의 도구로서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벌써 지났다고 봅니다. 선택을 해야만 했고 벌써 우리는 강을 건넜습니다. 우리 교육의 목표는 이제 점수,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없이 공부해서 그 많은 시간과 열정, 코피를 쏟아가면서 얻은 게 외국인과 자유로운 소통을 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어주는 게 아니라 토익 점수를 인증하는 종이 쪼가리 하나를 쥐어주는 거죠. 이게 진짜 인생 절반 손해본 게 아니겠습니까? 펜이 칼보다 강하다고 차라리 펜을 쥐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펜이 아니라 종이를 쥐어줬습니다. 자, 그럼 공교육은 그렇다 치고 사교육은 좀 다를까요? 저는 이 사교육도 뭐 그다지 다른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중국어를 공부하다가 오늘 느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동영상 강의 같은 것도 보면은 뭔가 점수라든지 자격 이런 걸 위한 수업 방식이 대부분이라고 느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용어를 남발하고 학생들보다는 자기들이 가르치기 쉬운 수업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용어가 많은 수업은 두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낙오자들이 많아지고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이 좀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발생하고 중간이 없어지는 거죠. 용어가 낯선 학생들은 포기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점점 점수가 낮아집니다. 근데 뭐 점수 못 받는다고 군생활 끝납니까? 다시 해야겠죠? 재수강할 확률 높아지고, 그에 반면에 용어 이해가 빠른 학생들은 정말 개꿀이죠. 5분 동안 자세하게 풀어서 개념을 설명을 해준다면 이해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모두 다 이해하고 함께 끌고 갈 수 있겠지만 1분에 한 개씩 설명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5분에 하나 설명할 개념을 1분 만에 설명을 끝내는 선생님을 유능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점점 많은 개념을 얻어갈 수 있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당연히 더 좋은 점수를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낙우자를 버리고 유능한 학생들만 데려가는 거죠. 2000년대 초중반에 토익 학원에 수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었지만 결국 그 중에서 공부하는 건 뭐 5명, 6명 요 정도였을 겁니다. 만약에 점수나 자격 둘 다 필요 없는 경쟁이 심하지 않은 외국어다? 그러면 이 책에 있는 진도만 빨리빨리 빼려고 수업이 점점 허술해지고 퀄리티가 떨어질 겁니다. 상대적으로 인기 없는 뭐 중국어 찾아보세요. 중국어 같은 거 정말 우리나라에서 일본어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자료가 없습니다. 뭔가 꿀팁 같은 게 없습니다. 뭐 규칙을 연구하고 더 뭐 설명할 내용을 만들고 자기만의 교수법을 확립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 돈이 안 되니까 굳이 할 필요 없죠. 교육이 돈이 돼버린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뭐 이런 진짜 교육자들이 없으니까 중국어 초반에 배우는 사람들 대부분 발음이 워스한거런 이런 괴랄한 발음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 수년 전에도 부러워했던 미국 사립학교나 뭐 북유럽식 교육들, 학교에 20명의 선생님이 있으면 20개의 교육법이 있는 겁니다. 이게 획일화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점수로 줄 세우기는 못하겠지만 그 수많은 교육법에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교과서로 그리고 교육 과정으로 획일화가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이 아무리 다 스타일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20명의 교사들이 다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20개의 교육법이 아니라 20개의 시간 낭비죠. 사실 옛날 선생님들이 수준이 어땠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진심으로 학생들 대하고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거는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요즘 임용고시 통과한 새로운 선생님들은 뭐 실력은 있는데 이미 자신들 자체가 수능식으로 점수만 많이 뽑아먹는 교육법에 익숙해져서 이런 분들이 다시 이런 교육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국어, 수학 이런 거는 대충 개념 정리로 때운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에서 외국어만큼은 줄 세우기에 희생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외국어는 우리의 줄 세우기에 놀아나는 그런 가벼운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입니다. 외국인 만나가지고 벙어리 되는 그런 수치스러움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증명서나 점수가 중요한 사회에서 하도 경쟁을 조장하다 보니 학원이나 학교도 진짜 중요한 거는 안 가르쳐주고 어떻게든 용어 어렵게 만들고 더 쉽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안 가르쳐주고 어려운 길만 가르쳐줘서 어려운 길 통과하는 애들만 챙깁니다. 그렇게 해서 고득점 나오면 현수막 달아야 되니까요. 사실 제 생각에는 영어 할 사람들은 하게 두더라도 한자를 좀 집중적으로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중뽕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한자는 일본도 쓰니까요. 한자가 우리나라 교육에서 사라진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를 못 알아듣고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뭐 글 전체 읽을 시간 없다, 그러면 시험 문제 다 못 푼다, 빨리빨리 요점만 캐치해라고 하는 그런 교육도 한몫을 했겠지만, 애들이 뭐 용어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난독증도 많이 심한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외국인이랑 평생 대화해 볼 분 있습니까? 뭐 영어 안다고 해도 영어 신문 절대 안 읽고요, 영어 게임 안 합니다. 그냥 영어는 일본어 수준으로 히라가나 카타카나 읽어지는 그 정도 수준으로만 가르치고, 한국어나 똑바로, 그러니까 한자 포함시켜서 제대로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영어 못 알아듣는 한국인은 괜찮아도 한국어 못 알아듣는 한국인은 만들면 안 됩니다. 결국 진짜 그 언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학원보다는 스스로 뭐 드라마를 보든지 새로운 친구를 사귀든지 해서, 아니면 직접 해외를 가든지 해서 각자 언어를 늘립니다.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나라의 언어 교육, 사교육은 뭐 그래도 전문 트레이닝이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공교육만 받아가지고 영어 잘하시는 분은 정말 우리나라에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단정을 짓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이들이 귀중한 학창 시절을 효과도 없는 거에다가 시간을 낭비한다는 뜻이에요. 영어 공부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게임을 시키는 게 나을 정도로, 영어는 스트레스만 쌓이는데 그래도 게임은 스트레스라도 풀리잖아요. 학교에서 뭐 1시간 정도는 게임하는 시간을 줘도 되지 않을까? 그럼 학교에서 게임했으니까 집에서는 게임 좀 덜 하겠죠? 숙제까지 내주면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수업이 되면 다 싫습니다. 더 이상 구인 광고에 토익 점수가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들은 900점 넘는 애들 뽑아놨어요. 근데 처음에 영어 더럽게 못하고 버벅대는 거 보고 아직 적응을 안 해서 그런 걸 거야, 좀만 기다리면 나아지겠지, 토익 900점이니까. 근데 나아지질 않네요. 그냥 진짜 종이 쪼가리 능통자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토익 안 믿고 그냥 대충 영어 잘 떠드는 애들 뽑아놨더니 외국인이랑 업무 봐야 될 때도 어떻게든 머리 잘 굴려서 소통하더라. 그리고 딱히 뭐 점수 없고 해도 영어 수준 떨어지지 않고, 무엇보다 외국인들도 걔들 영어 수준 가지고 지적하는 사람도 없더라. 바로 기업들이 수년간 자격증 전쟁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기업들은 태세 전환이 빨라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격증 점수 높은 놈보다 조금이라도 떠들 수 있는 놈이 진짜 유능한 놈이라는 걸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토익 같은 거 내 취업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과 대화하기 위한 목적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사실 이런 종이 쪼가리 교육은 외국어에만 국한된 것만은 아니에요. 모든 교육이 거의 다 이렇습니다. 인성교육, 도덕교육, 윤리교육 이런 거 여러분 공부합니까? 걸러야죠. 배점도 낮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되는 것보다도 인간이길 포기하는 방법부터 배우는 이 교육에서 더 이상 좋은 아이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계속 그렇게 애들 공부시키고 하는 이유는 좀 알겠어요. 손해는 자기들이 안 보고 미래의 아이들이 본다 이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요즘 30대 자식들 집안에서 캥거루처럼 키우시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일본은 50대 자식도 부모랑 같이 산답니다. 이렇게 자식들이 점점 인간으로서 질이 떨어지고 인성교육을 거의 다 포기하다시피 해서 얻은 이 수능 등급으로 대학은 뭐 좋게 갔어요. 근데 얘들이 사회에서 실패하고 돈도 그다지 많이 못 벌고 하면 결국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의 실패는 결국 자기들의 손해로 직결된다는 걸 왜 모르는 걸까요?